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8일 토요일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12월달도 이제 딱 2주가 남았습니다. 12월 마지막 주간은, 그러니까 신정이 낀 그 주간은 경마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번 주 또는 다음 주까지가 마지막입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경마가 시행이 되고요.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겠죠. 최근에 물론 적중 내역도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저는 한 경주라도 더 적중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정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적중 내용 못지않게 예상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현장의 주로 파악도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승부의지 파악도 어느 정도 맞아들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도 역시 최고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자, 오늘 토요일 경마의 승부 경주를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경마의 승부처는 제7경주와 9경주, 7경주, 9경주가 A급 강승부처입니다. 7경주, 9경주 A급 강승부처고, 자, 2경주, 4경주, 7경주, 8경주, 9경주가 오늘 준비된 승부처입니다.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역시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내용이 좋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마필은 좀 조심스럽게 또는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하고 있는 그런 복병 마필들이 최근에 많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시고, 제가 체킹이라고 말하는 그런 마필들이 있는데, 그런 마필도 꼭 체킹을 하시면서 현장에서 한번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전 배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토요일 경마 되기를 바랍니다. 제1경주를 시작하겠습니다. 6등급의 1000m 레이스 신의 마필 간의 편성인데, 1경주는 저배당 경주로 인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보여지고요. 그만큼 출전하는 마필 간의 능력 비교가 확연히 되는, 압축 공략이 가능한 그런 경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3대 마필을 간명하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이 8번 클리어 포인트입니다. 콩코드 포인트, 금이. 자, 이 자마인데 이 마필의 주행 심사 때 걸으면 상당히 좋네요. 기본기가 잘 갖춰진 마필입니다. 일단은 단거리에서 통할 수 있는 순발력, 스피드, 여기 뒷심까지 겸비하게 되는 그런 마필인데, 일단은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 6등급에서는 충분히 입상 또는 우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8번 클리어 포인트를 강력하게 믿고 갈 수 있는 레이스로 추천이 될 수 있겠고요. 2위권에서는 실전 경험이 있는 2위의 마필이죠. 공교롭게도 바로 이 9번 터치나인과 10번 마바이라는 마필이 대상 마필인데, 2위의 마필이 직전 경주의 종반의 걸음이 좋았습니다. 여러 개 남았었고요.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 이번 경주 이전째 경주에서는 입상까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평가됩니다. 이미 보여준 걸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외에는 이제 3번 백두걸과 2번 리버태양인데, 글쎄요, 백두걸이라는 마필이 뒷심이 좀 약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마필이 순발력이 좋고 내측 게이트 이점이 있기 때문에 초반의 전개에 따라서는 분명히 능력 이상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이번 경주의 최고의 복병 마필은 다리 3번 백두걸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크게 이변은 없어 보이고요. 8번은 믿으셔도 좋습니다. 8번 클리어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10번 마바위, 9번 터치나인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8번 축에 10번 9번이고, 자, 이게 이제 복병 마필로 말이 3번 백두걸, 이 마필을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글쎄요, 3번은 그야말로 복병 마필인데 터질 수 있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환수가 되면 안고 할 수 있겠지만, 환수가 안 된다라면, 그야말로 실전 배팅이 임한다라면 8번 축에 10번 9번 쪽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의 1200m 레이스, 이거는 해볼만 합니다. 승부 경주로 들어가도 무방하고요. 또한 저 여러분께 미리 예고를 드렸죠.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는 제2경주에 준비되었습니다. 이경주 강력한 노림수의 마필이 현재 출전하고 있고요. 현재 뭐 인기 마필은 말이 4번 베스트야. 여기에 13번 희망가들. 자, 물론 이제 4번 마필은 최근에 경주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데뷔전 때도 여러 개 남았던 모습이었고, 직전 경주에도 초반에 출발이 늦었는데, 이거를 만회할 수 있는 뒷심의 완성도가 정말 좋네요.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이혁 기수가 들어왔습니다. 이혁 기수의 기승이고 1200m의 여건이라면 충분히 능력 발휘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4번입니다. 13번 희망가득도 직전에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4번, 13번이 현재 인기 마필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마필들을 이길 수 있는 전력이 있다면 당연하게 승부로 들어가 줘야 되겠죠. 저는 자신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이경주의 4번과 13번을 무조건 이길 수 있는 마필. 자, 이거는 기본의 능력평가입니다. 경주만의 기본적인 잠재력 평가인데 기본적인 잠재력에서 이 마필들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있고요. 또한 이번 경주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자, 얼마나 좋습니까? 1경주에 주로 파악 딱 하고 반영해서 2경주에 승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는 제 2경주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서 되고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입니다만 보병 마필 단도가 눈에 띕니다. 이번 제 3경주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변수가 좀 많이 있고요. 여러분께 설명 들어본다면 일단은 이번 아마존 킹과 3번 워리어 썬더 인기 마필로 부각이 되고 있고 2뒤의 마필의 최근의 경주 내용이 좋습니다. 그렇게 부족함이 없고요. 2뒤의 마필 일단 인정할 수 있는데 관건은 두 마리입니다. 바로 외곽의 11번 실버스타와 13번 명진캔디입니다. 이 실버스타가 상당히 좀 흥미로운 마필입니다. 어떤 마필이냐면 주행심사 때는 이 마필이 물론 이제 초반에 약간 때리고 나오긴 했는데 선행전개를 펼치면서 주행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분명히 순발력을 보여줬고요. 다만 공교롭게도 9월달에 데뷔전을 시작을 해가지고 10월달 경주 또는 11월달 경주를 지켜봤을 때 선행을 못 나섭니다. 따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이제 종반의 걸음이 상당히 좋았죠. 이 마필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순발력은 좋은데 초반에 출발 과정에서 약간의 그런 기립, 그러니까 한번 껑충 뛰고 나오는 그 타이밍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만회가 되고 초반에 밀고 나오면 분명히 선행까지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이 마필이 최근에 추임력이 좋은데 순발력이 좋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더욱더 빠른 마필이죠. 저는 이번 경주에 외곽 게이트에 있긴 한데 거의 90% 봅니다. 선행 가능성을 90% 볼 수 있는 마필 바로 외곽에 있는 13번 명진캔디입니다. 최근에 이 명진캔디가 너무너무 아쉬웠던 부분이 폭주였습니다. 공교롭게도 황순도 기수가 경험도 많고 잘 타는데 냉정하게 봤을 때는 최근에 선행용 마필에 기승했을 때 약간의 제어가 조금 아쉬웠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특히 명진캔디는 물고 튈 가능성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초반의 제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끌려가면 안 되고요. 자, 명진캔디가 최근에 경주력이 나빴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선행 전개는 잘 펼쳤는데 이게 안배를 하고 가야 되는데 너무 폭주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종반에 걸음이 무뎌지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그러면 이번 경주는 일단은 안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황순도 기수에서 박현우 기수가 교체가 됐고 박현우 기수가 황순도 기수보다 잘 탄다는 게 아니라 두 명의 기수 모두 뛰어나죠. 다만 박현우 기수가 과연 이 마필에 기승했을 때 제어가 되느냐. 만약에 제어가 된다면 충분히 이를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명진캔디 그만큼 빠르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폭주만 하면 되는 그런 특징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좀 변수가 있는 게 이런 부분이죠. 2번과 3번이 나름대로는 기본의 능력이 좋은 마필이긴 한데 외곽의 11번, 13번도 만만치 않게 입상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그 정도의 잠재력이 있는 마필들. 약간의 물음표가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 물음표를 삭제를 한다면 입상 기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경주는 제가 볼 때는 주로 파악도 정말 중요하거니와 내측 주로가 가볍냐 아니면 외곽 주로냐 아니면 선행 주로냐 추입 주로냐가 정말 중요하겠고 이거는 뭐 1, 2경주를 통해서 현장에서는 확인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먼저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거리가 1200m 레이스 당일날 주로 상태 젖어 있느냐 뭐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겠죠. 현장 상태 더욱더 중요하고요. 이외의 마필들은 말이 12번 메이블리드라는 마필 분명히 10월달에 데뷔전을 치렀을 때 여력이 남았습니다. 또한 직전에는 이 마필도 앞선에 좀 더 빨리 붙어주는 모습이었었고요. 그래서 3경주는 제가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지는 않겠습니다. 일단은 능력만 놓고 본다면 2번 아마존킹이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 중에 한 마리고요. 여기에 11번 실버스타, 3번 워리어 썬더, 13번 명진 캔디, 12번 메이블레드 순으로 저는 인정을 하는데 앞선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경주는 현장의 파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로 파악이 정말 중요하고요. 마필의 컨디션은 물론이고 주로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번 경주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경주는 이 자리에서 추천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능력만 놓고 봤을 때는 2번, 11번, 3번, 13번, 12번을 일단은 염두에 두고 공략할 수 있는 경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서 되고요. 3경주와 조금은 맥을 같이 하는 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제가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저는 1안과 제 2안을 안고 있는 경주로 준비되고요. 1안은 뭐냐면 인기마필 간의 접전입니다. 인기마필 간의 접전. 공교롭게도 딱 3두의 마필이 눈에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로 주로 파악이 정말 중요하고 현장 상태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능력을 겸비한 3두의 마필을 일단 인정을 합니다. 다소 이 마필들이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능력이라면 제2야는 필요가 없겠죠. 배당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인기마로 인정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정도의 능력은 아니고 또한 제가 눈여보고 있는 복병 마필들이 만약에 현장에서 좋아졌다면 또는 이상이 없다면 이 인기 3두의 마필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 갭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아니라 미세한 차이긴 한데 단 이 3두의 마필은 현재의 능력을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노리는 또는 눈여겨보고 있는 복병 마필들은 현장에서 약간의 물음표를 지워야 됩니다. 그 물음표를 지운다면 충분히 일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러면 이 안은 뭐냐면 이거는 그야말로 뭐 초고배당의 마필인데 저는 이 마방의 좀 패턴을 알고 있다고 저로서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에 왠지 상당히 강한 느낌이 드는 게 승부 타이밍으로 느껴지고요. 정말 이 마방은 이런 편성에서 정말 강공을 펼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의 상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뒤의 마필은 거리가 적정거리고 최근 대비 훈련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훈련 강도를 대폭 높이면서 이번 경주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현장에서 체중이 크게 많이 안 빠지고 그야말로 상태가 이상이 없다면 분명히 변화를 기대해보실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4경주는 일단 현장 상태를 봐야 됩니다. 단 이미 저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현장에서 노리는 또는 눈여겨보기는 복병 마필들이 썩 좋지 않다면 저배당으로 간명하게 3두의 마필만 인정할 수 있는 레이스로 추천될 수 있겠고 눈여겨보고 있는 복병 마필들이 눈에 정말 확 들어오고 이상이 없다라면 이번 경주는 과감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는 그런 승부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1안과
제2안을 안고 갈 수 있는 또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경주로 준비되어 있고 이 최종 정답은 해답은 현장에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준비는 되어 있고요. 딱 그 부분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최적의 맞건 조합으로 적중할 수 있는 승부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토요일 경마의 두 번째 승부처는 제4경주입니다. 우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서 되고요. 이번 주부터는 남은 기간 동안 기존에는 이제 국산마 6등급 경주 안에서만 14두가 출전할 수 있었죠. 이번 주부터는 국산마 4등급, 5등급, 6등급 경주가 최대 14두까지 출전할 수 있습니다. 최대. 자, 물론 이제 1000m는 12두까지가 되고요. 1700도 마찬가지로 12두. 이외의 거리는 4, 5, 6등급에 한해서 14두까지 출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토요일 경마 같은 경우에 총 6개 경주가 14두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혼전도가 좀 높죠? 이번에 5경주 알았습니다. 5등급의 1300m 레이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상주 많이 있네요. 눈에 띄는 마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좀 의미 있는 마필이 눈에 띕니다. 의미 있는 마필 어떤 마필이냐면 바로 2번 참 좋은 친구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고요. 검증이 필요하죠. 이 마필이 왜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최근에 경주 내용도 좋지만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문세영 기수가 인기 마필에 한두 번 기승했겠습니까?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 문세영 기수가 48조 이준철 조교사 마방에 첫 기승하는 마필입니다. 이건 의미가 좀 남다르죠. 천하의 문세영 기수가 물론 이제 48조가 이준철 조교사가 마방을 개업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꽤 시간이 흘렀고 문세영 기수가 48조 마방의 마필에 첫 기승합니다. 분명히 의미가 있죠. 의미 있는 그런 기승입니다. 또한 이제 문세영 기수가 역시 국내 최고의 기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다 좋은 쪽입니다. 조교사의 그런 요청에 의해서 기승할 수도 있겠고 마주의 요청에 의해서 기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찌됐든 간에 승부의지는 정말 강하게 느껴지고요. 그 첫 기승이라는 거는 의미가 있죠. 또한 해당 기수가 국내 최고의 기수라면은 그에 따른 기대감은 정말 크고요. 공교롭게는 이번 참 좋은 친구가 승급전이긴 한데 최근의 경주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준철 조교사가 능력이 있네요. 성적이 정말 좋습니다. 마방을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마방치고는 정말 성적이 좋고 이거는 반증이 되네요. 마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능력이 있다 라는 점이 최근에 그대로 입증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어찌됐든 이번은 그만큼의 승부의지가 강한 점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번 마필 눈여겨볼 수 있는 전력이 되겠고요. 자, 이번이 이제 승급전에 임한다라면 기존의 5등급에서 뛰고 있는 마필 중에서는 5번 유쾌한 선택. 이게 좋네요. 직전에 아쉽게 반마신 차로 3위에 그쳤는데 직전에 5등급 편성이 강했습니다. 약한 상대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적도 중요하고 기록도 중요하지만 과연 해당 급에서 어떤 상대와 경쟁을 펼쳐서 나온 성적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점 놓고 봤을 때 5번 유쾌한 선택은 직전에 쉽지 않았던 여건이었고 이미 5등급을 뛰어봤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눈치를 채셨겠죠? 저희 한방막권입니다. 5번, 2번. 5번, 2번 강력하게 믿고 할 수 있는 마필들이고 8번 쿨프린세스가 직전 경기 5등급 승급전이었는데 성적은 6위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이 기록 자체가 상당히 좀 매력이 있네요. 물론 이제 당시에 11월 7일 요 날짜의 주로가 상당히 가벼웠습니다. 서울 주로가 너무너무 가볍고요. 전반적으로 기록이 빨랐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1분 28초 대의 기록이라면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았고요. 이외에는 이제 4번 MJ 베스트 여기에 6번 천마 비상 정도인데 저는 일단은 5번과 2번을 강력하게 믿습니다. 5번과 2번 출전도 수는 많고 상승세의 마필도 많지만 객관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해봤을 때는 2뒤의 전력이 앞서 있습니다. 능력과 승부의지의 2번 마필 참 좋은 친구 여기에 기본적인 능력에서 앞서 있는 마필 5번
유쾌한 선택. 5번 마필도 50조 마방의 정정희 기수가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에 50조 마방의 마필에 기승해서 우승을 이뤄냈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5번 유쾌한 선택, 2번 참 좋은 친구, 이 뒤에 마필 주목할 전력들이 되고요. 자, 이외 마필도 역시 8번 쿨프린세스, 4번 MJ 베스트, 6번 천마 비상 정도가 가능권입니다. 자, 5경주를 한번 정리해본다면 5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2번 참 좋은 친구를 가장 강하게 믿고요. 여기에 8번 쿨프린세스, 4번 MJ 베스트, 6번 천마 비상이 가능권입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서 되고요. 정말 쟁쟁하죠. 5경주보다 좀 더 센 편성입니다. 이번 경주가 좀 더 센 편성이고, 그래서 능력평가 이거는 정말 중요하고 전개 측도 정말 중요합니다. 미세한 차이긴 합니다만 분명히 능력의 갭 차이는 존재를 하고요. 초로 환산했을 때 일단은 1200거리를 1분 14초대로 저로서는 기준을 둡니다. 그러면 눈에 띄는 마필들이 2번 매니골드, 3번 프린세스 삭스, 2뒤의 마필을 지목해드릴 수 있고요. 공교롭게도 2뒤의 마필은 최근에 2번의 맞대결의 성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능력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잣대, 그런 기준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난 10월 9일날 이때는 조상검 기수가 기승한 매니골드가 52.5를 짊어지고 53을 짊어진 프린세스 삭스를 목차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는 0.5kg의 이점 속에 목차로 이겼고요. 그 다음에 11월 7일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53.5의 동일한 부담량을 짊어지고 프린세스 삭스가 이겼습니다. 거의 격차는 없었고요. 그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뒤 마필의 능력은 프린세스 삭스가 좀 더 앞서 있다. 단 부담 중에 유블리가 작용이 되면은 거의 동등한 능력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2번은 세게 보면 3번도 세게 봐야 되고 3번은 세게 보면 2번도 세게 봐야 됩니다. 이런 논리가 되고요. 공교롭게도 이뒤의 마필이 선행력이 좋고 선입전개도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따라가서 안 되는 마필이 아니라 선행 보내고 바로 뒤에 붙어도 입상을 도전할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전력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주목을 합니다. 이뒤의 마필. 이미 국산마 5등급에서는 입상의 경험이 있고 특히 공교롭게도 직전의 편성이 강했습니다. 약하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잘 뛰었던 모습이었죠. 2번, 3번 주목할 마필들 추천을 드리고요. 만만치는 않습니다. 발이 9번 세화꽃과 여기에 13번 베스트 천상, 이뒤의 마필도 만만치는 않은데 다만 제가 왜 2번, 3번을 먼저 건드렸냐면 세화꽃이 능력을 안 밀리는데 역시 1200의 거리이기 때문에 이 마필이 약간 좀 늦게 올라오는 감이 없죠. 늦게 올라오는 감이 없잖아 있죠.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2번, 3번이 전개가 좀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들고 1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곽으로 좀 밀렸죠. 그 부분 때문에 2번, 3번을 좀 더 세게 봅니다. 여기에 이번 경주가 또 대단한 게 승급전을 치르는 마필이 많습니다. 승급전을 치르는 마필이 많다는 거는 이 마필들이 하나같이 직전에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승급을 하는 그런 마필들이고요. 1번 세명강자, 5번 포에버 드림, 6번 스마트 하이, 10번 두손 판타스틱, 12번 포에복한, 14번 스마트 전사, 무려 6등입니다. 이 6마리들이 직전 경기에 우승 또는 준우승 또는 3등을 하면서 이번에 승급전이 많은데 편성이 일단은 약하지가 않죠. 기존에 있는 5등급에 있는 마필들이 약하지 않습니다. 단 그 중에서도 승급마 중에 제가 딱 한 마리만 눈여겨본다면 김정준 기수가 기승한 바로 12번 포에버칸입니다. 이거는 좀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은 포에버칸의 기본적인 능력이 일단 좋고요. 두 번째는 김정준 기수는 직전에 14번 스마트 전사의 준우승 또는 5월달에 역시 준우승의 호흡을 맞췄던 그야말로 적인 기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탄 마필은 포에버칸에 김정준 기수가 선택을 했고요. 이 부분은 일단 눈에 띄죠. 또한 최근에 27조 마방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승세입니다. 전반적인 이제 마방이 상승세면은 전반적으로 마필들이 이게 성적이 좋아지기 마련인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승급질 많은 마필들 중에서는 12번 마필을 필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추천하는 마필 간의 능력차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좀 팩트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전개입니다. 그러면 내 측의 2번과 3번, 3번과 2번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3번을 가장 세게 보고요. 프린세스 삭스죠. 3번 마필 3번을 기본적인 중심으로 해서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3번 축에 2번 매니골드 여기에 9번 세웠고 13번 베스트 천상 12번 포에버 칸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200m 레이서 되고요. 드디어 걸렸습니다. 드디어 걸렸고요. 자, 이번 경주 좀 조촐한 편성이긴 한데 제가 A급으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임팩트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고 이번 경주는 소위 좀 안되는 마필들이 좀 많이 눈에 띄네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1번, 2번, 3번, 6번, 7번이 또는 9번 마필까지 쉽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좀 강해 보이고요. 뭐 남는 마필은 한 5두의 마필 정도가 남는데 이번 경주 제가 놓고 때릴 수 있는 축에 따른 믿음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 마필은 최근의 기록과 경주 내용, 그러니까 기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수치상의 기록이죠. 경주 내용이라는 거는 과연 이제 어떻게 뛰고 걸음이 얼마나 남았느냐 이거를 지켜보는데 다 좋았습니다. 다 좋았는데 공교롭게 조금씩 부족했던 모습이었었고 상대가 강하고 전개가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경주 운영이 좀 아쉬웠고요. 이런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정말 적임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이거는 100% 승부 기수로 볼 수 있겠고 뭐 제가 조교사라도 최근의 경주력을 지켜보면 이런 부분이 아쉬웠을 거다 라고 판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아쉬운 부분 이번 경주는 만회할 수 있는 또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이번 제 7경주는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당연하게 A급으로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 7경주 서두에 말씀드렸죠. 안되는 마필이 좀 많다. 결국엔 남는 마필이 몇 도 없는데 거기에서 강력하게 믿고 할 수 있는 축이 있다면 당연하게 승부가 되는 여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강하게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경마의 메인 승부처이자 강력하게 추천될 수 있는 A급 승부처입니다. 오늘 7경주를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고 여러분께 꼭 적중의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는 경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 7경주 A급 강승부처입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400m 레이서 되고요. 이번 경주는 역시 뭐 능력마 간의 접전입니다. 부담 중량이 변수로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 3번 파이어로드 직전에 준우승이었죠. 직전 대비 딱 2kg이 늘었습니다. 부담 중량이. 여기에 9번 울트라킹 직전에 준우승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전 대비 2.5kg이 늘었습니다. 11번 정문볼트 직전에 준우승을 했죠. 정확하게 1.5kg 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번 경주에 인기를 모으고 있고 또는 주목할 마필들이 하나같이 1.5에서 2.5까지 부담이 늘었습니다. 물론 객관적인 능력은 정문볼트가 무조건 세죠. 이거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뛰고 있는 국산마 4등급 마필 중에 어떤 마필이 가장 셉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던지면 거두절미하고 정문볼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 이번 경주가 핸디캡 경주이기 때문에 58을 짊어졌다. 그러면은 상대 마필의 부담력은 어떻게 됐냐가 관건이고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번에 8경주는 부담력의 싸움입니다. 물론 이제 부담 중에 늘었다 해서 다 제가 못 믿는 건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마필을 믿어야 됩니다. 그 마필을 믿고요. 중요한 거는 상대 마필이 준우승 또는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부담이 늘었는데 오히려 이번 경주에 상대적으로 부담 중행이 유리한 막필들이 있습니다. 직전의 성적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2등 이상을 못했을 뿐이지 또는 아래 단계에서 뛰었을 뿐이지 성적과 기록과 경주 내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담 중행은 동일하거나 감량을 받았습니다. 그 막필들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번 경주의 포인트가 되고요. 자, 8경주는 오늘 준비된 저의 네 번째 승부처입니다. 토요일 경마의 네 번째 승부처는 제 8경주입니다. 9경주입니다. 외선마 4등급 1700m 레이서 되고요. 자, 오늘 준비된 저의 마지막 승부처이자 A급 승부처입니다. 10경주가 자신이 없어서 제가 10경주로 승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10경주 여러분께 제가 풀어드립니다. 자신이고요. 압축 공략가 가능한 경주고, 자, 저는 마지막 히든카드를 이번에 9경주에 꺼내 들었고요. 히든카드가 아니라 강력한 카드입니다. A급 승부처. 가로 이제 제가 예상을 딱 잡고 분석을 끝내고 종합을 해보면서 뭐 다른 예상지라든가 뭐 소위 찌라시죠. 또는 종합 마번을 분석해 봤을 때 제 마번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잡혔을까? 또는 제 마번의 인기 순위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요. 단 이번 제 9경주는 딱 봤을 때 이 마필이 이렇게 인기를 모으나? 라고 하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번 경주는 인기 순위가 조금은 어폐가 있는, 뭐 저로서는 좋습니다. 배당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노려볼 이유는 충분한 경주로 보여지는데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있습니다. 이 마필들이 왜 인기를 모으는지 제 고집이 아니라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왜일까? 분석해보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글쎄요. 능력, 전개, 훈련, 준비과정 모든 거를 지켜보더라도 이 마필이 강력한 인기를 모을 이유는 없습니다. 분명히 변수가 있는 경주로 보여지고요. 당연하게 배당의 메리트는 충분한 경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오늘 토요일 경마의 마지막 저희 카드는 강승부의 카드 A급 승부처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소통할 수 있는 마지막 현장에서 강하게 붙어볼 수 있는 승부처 제 9경주가 오늘 토요일 경마의 A급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10경주입니다. 1등급 1800m 레이서 되고요. 뭐 닉스고 세계 경주만 랭킹 1위 달성 기념 경주인데 이거는 뭐 명칭부여 경주고 뭐 특별 경주도 아니고요. 그냥 명칭부여 경주입니다. 별점 경주입니다. 편성은 이번 경주는 1등급 치고는 조금은 약세입니다. 한 중급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눈에 띄는 마필이 있는데 발이 9번 위너골드입니다. 위너골드가 능력이 좋은 반면에 최근에 부담 중역 때문에 계속 아쉬움을 남기고 있죠. 자, 이번에는 드디어 날개를 달았습니다. 문세영 기수라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냥 문세영 기수가 기승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위너골드의 문세영 기수는 6번의 호흡을 맞춰서 4승 준우승 2회입니다. 그러니까는 위너골드의 통산 성적이 30전에 9승 준우승 5회죠. 이 14번의 입상 중에 6번을 문세영 기수와 호흡을 맞췄는데 이 6번이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문세영 기수가 위너골드에 기승했을 때는 단 한 번도 실수가 없었습니다. 다 우승 아니면 준우승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입마업이 정말 중요한 게 이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경주는 편성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1등급 치고는 한 중급 정도의 편성이기 때문에 중급보다 좀 세죠. 그 정도의 편성이기 때문에 위너골드의 문세영 기수의 기승이라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대박입니다. 그냥 믿고 가셔도 되는 경주로 보여지고요. 2위권도 딱 두 마리인데 발이 4번 슈퍼삭스. 최근에 캐리커 클래식, 오너스컵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이제 거의 준 그랑프리급이죠. 국내 최강의 마필들이 나와서 대결을 펼쳤던 경주였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대상 경주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연타로 대상 경주 출전은 쉽진 않다. 그러면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일반 경주는 쉬어가는 타이밍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
라는 경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신의 마필들, 그러니까는 아직은 근육의 완성도가 다 되지 않은 그런 신의 마필들, 소위 삼간대회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데 좀 조심스럽게 마필을 관리할 필요가 있죠. 반면에 슈퍼삭스는 이미 6세의 마필입니다. 뭐 아낄 필요도 없고 이미 근육의 완성도로 되어 있고요. 또한 공교롭게도 직전에 종반의 승부, 순위 싸움을 할 정도의 그런 승부가 안 됐던 성적이었기 때문에 크게 무리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져 나오는 일반 경주가 이번 경기긴 한데 이 마필이 아낄 이유는 없죠. 상금 벌어야 됩니다. 이보다 더 좋은 편성은 없고요. 최근에 강한 상대와 경쟁을 펼쳤기 때문에 내성이 쌓였고 그에 따른 능력도 충분히 있는 마필입니다. 먼노 기수의 기승이라면 더욱더 믿음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전력이고요. 7번 아이언삭스가 극과 극이네요. 10월달 1등급 승급전에 무려 14마신 차의 우승. 그 다음에 직전 경주는 아쉽게도 좀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 되는 편성입니다. 일단 뭐 순발력 발휘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단독 선행이 기대가 되고요. 충분히 편하게 선행 전개를 펼친다면 그에 따라 능력 발휘를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7번 아이언삭스 이번 경주에 주목할 마필로 추천을 드리도록 합니다. 특히 직전 경주는 뭐 문학치프라든가 청담도끼라든가 너무 강편성이었습니다. 이 경주마들도 이게 기가 있는데 상대가 강하면은 기싸움에서 밀립니다. 뭐 동물이 마찬가지죠. 뭐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싸움에서 밀렸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경주는 직전 대비 편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해볼만 합니다. 아이언삭스 인정하고요. 저는 이 3번 삼성불패가 분명히 이 마필이 54kg는 승부가 되는 마필인데 최근에 폼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일단은 주목을 해야 됩니다. 3번 마필. 뭐 이번 강토마도 56이면 좀 높긴 한데 부담 영향이 그래도 역시 이번 경주의 편성 정도라면은 일단 뭐 복병마로서 역할은 가능하지 않겠냐 라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10번 울트라펀치도 최근에 경기력이 좋지만 이 마필은 좀 거리에 따른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1400 이하의 거리에서는 능력 발휘를 기대해볼 수 있겠지만 현재 능력에서 1800 이상의 거리는 좀 힘겹습니다. 게다가 전개도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10경주 9번을 축으로 해서 4번, 7번 딱 두 자리의 막거리면 끝날 경주입니다. 여기에 3번 삼성불패라는 복병 마필만 확보합니다. 이 마필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번 경기 기분이 상당히 싸한 느낌이 들고요. 또 되는 편성입니다. 10경주 저는 이렇게 출연드립니다. 9번을 축으로 해서 4번 슈퍼삭스, 7번 아이언삭스, 여기에 3번 삼성불패까지 인정합니다. 공교롭게도 여러분들 삭스죠. 4번과 7번이 마주가 동일합니다. 이런 부분 또한 4번, 7번의 승부의지를 읽을 수 있고요. 자, 10경주는 9번 축에 4번, 7번, 3번 마필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10경주. 오늘도 붙어볼 만한 레이스가 많이 있고요. 저는 내심 7경주, 10경주, 7경주, 9경주를 정말 여러분께 강력하게 이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오늘 준비된 승부경주 2경주, 4경주, 이게 7경주, 8경주, 9경주에 제가 현장에서 한번 성과를 내보도록 하겠고요. 이외에 풀어드린 경주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21년도 경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딱 2주 남았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 대박의 적중을 기원하고요. 저는 더욱더 완벽하게 단 한 치 오차도 없이 준비를 해서 현장에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경마TV 구독과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